꽃피는 시절 들어갈게. 이 시는 조심할 게 있어. 여기에 나오는 표면적인 내용은 이별이야. 근데 이별에다 초점을 맞추면 안 돼. 알았니? 이별이 아니고 어디다 초점을 맞춰서 해석해야 되냐면 생명 탄생, 생명과 관련돼서 해석하는 게 더 이해가 쉬워. 알았지? 자, 겉으로 읽어가지고 이별 어쩌고저쩌고 하면 안 되고요. 생명 탄생의 탄생, 생명 탄생, 이 순간, 생명이 탄생하는 이 순간, 이거하고 비슷한 게 이별의 고통이야. 그러니까 이별의 고통이 아주 크겠죠. 생명 탄생은 굉장히 경이로운 거잖아. 그리고 한 생명이 이 세상에 나오는 건 뭐 우리가 흔히 알을 깨고 나오는 아픔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만큼 굉장히 신비로운 경험인 동시에 뭔가 성숙의 과정이기 때문에 힘들단 말이야. 자, 그럼 본문 한번 볼까? 멀리 있어도 나는 당신을 압니다. 일단 눈에 띄는 거는 압니다지, 압니다. 우리가 시 운문을 공부할 때는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 비읍니다. 경어체라고 그러지? 경어체가 뭔지 알지? 존댓말이야. 경어체가 반복되고 있다. 자, 여기 멀리 있어도 나는 화자 드러났어? 드러났어, 화자. 말하는 화자가 드러났어. 대상은 나왔어. 이게 대상이야. 화자가 상대하고 있는 대상이 당신인데 사실은 꽃을 당신이라고 한 거야. 꽃 피는 시절이라서 꽃. 그러면 의인화시켰네? 대상을 의인화시켰다. 화자는 꽃이라는 대상을 당신이라고 바꾼 거야. 비읍니다. 경어체 계속 반복되면서 운율이 만들어진 거야. 동시에 경어체는 존경하는 거잖아. 그런 분위기를 또 형성해. 경어체 쓰면 경건한 분위기, 경건함. 그리고 대상이 여기 없기 때문에 고백하고 있는 거, 고백. 이 정도 알고 있어. 당연히 운율 형성은 기본이고. 자, 비읍니다가 돼서 나오는 효과 특징은 분위기를 경건하게 한다. 고백하고 있다는 거 느끼게 해주고요. 운율이 형성된다. 그래서 멀리 있어도, 당신이 멀리 있어도 나는 당신을 압니다. 귀먹고 눈먼 당신은 추운 땅 속에서 헤매다가, 추운 땅 속, 이거는 이제 촉각이고, 꽃이 처음에 이 식물은 땅 속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봐야 되겠지, 그지? 이 추운 땅 속은 꽃에게는 시련이라고 봐야 되겠지, 시련. 이걸 다 견뎌내고, 이겨내고, 나와서 꽃을 피는 거니까, 그지? 그러면 이 추운 땅 속의 시련을 극복하고, 그래야지만 생명이 탄생되는 거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별이 아니라 생명 탄생에 초점을 맞춘다고 했으니까. 자, 누군가의 입가에 잔잔한 웃음이 되려 하셨지요. 잔잔한 웃음. 잔잔한 웃음이 된다. 이게 마치 뭐냐면 꽃이죠, 꽃. 꽃은 누군가의 잔잔한 웃음. 이렇게 하면 은유법이 되겠네. 그지? 은유법. 자, 잘린 건 시련이고요. 시련 극복은 결국 추운 땅 속에서 뚫고 나오는 거고 생명 탄생을 의미한다. 여기까지. 자, 이련의 내용이 나왔어. 그러니까 시련을 극복하고 생명이 탄생한다면 누군가에게는 잔잔한 웃음이 될 수도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부르지 않아도 당신은 옵니다. 비읍니다 나왔지, 그지? 부르지 않아도 옵니다 라는 표현은 말이 안 되지요. 불러야 오는 거잖아. 부르지 않아도 온대. 자, 뭐야? 역설적 표현이지, 그지? 두 개가 매치업이 안 되잖아, 지금. 그러면 이거 의역하면 돼야 되잖아. 내가, 화자가 부르지 않아도 시간이 되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꽃이 피잖아.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부르지 않아도 옵니다. 역설적 표현, 표현법은 역설법이라고 하면 되겠네. 자, 역설법, 부르지 않아도 옵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꿈꾸지 않아도 당신은 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부르지 않았어. 두 번째는 생각하지 않았어. 세 번째는 꿈꾸지 않았어. 그러면 이게 점점 확대된 거냐, 축소된 거냐? 확대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시상의 전개가 점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찾아라. 그러면 점층은
부르지 않아도 생각지 않아도 꿈꾸지 않아도 이게 점층이고 뭐뭐하지 않아도 안 하도는 반복이죠. 점층법, 반복법 이렇게 표현법으로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자 그러면 이 내용은 뭐냐? 부르지 않아도 생각하지 않아도 꿈꾸지 않아도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면 봄이 되면 오는 거잖아. 그러면 생명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탄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당위성이다. 생명 탄생의 당위성을 얘기하는 부분은 부르지 않아도 생각지 않아도 꿈꾸지 않아도 점층 반복에 의한 표현과 함께 당위성이다. 마땅히 오는 거지요 라고 얘기한 거야. 당신이 올 때면 먼발치 마른 흙더미도 고개를 듭니다. 마른 흙더미가 고개가 어딨어? 이것도 의인하죠.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해. 그리고 흙더미는 이 생명 탄생에 어떤 맞이하는 기분이니까 흙더미는 고개를 들 정도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경외심이라고 해야 되겠지. 생명의 경외심을 느낀다. 자, 봐봐. 생명의 경외심은 뭐냐면 와 대단하다라는 경하고요. 어떻게 보면 흙더미까지 고개를 들 정도야 흔히 일어나지 않는 일이니까 경외심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는 흙더미도 고개를 들 정도로 경이로운 일이 일어나는 게 바로 생명 탄생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요. 자, 2연까지 해서 3연 쉬워져 점점. 당신은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비읍니다 또 써가지고 경어체 또 썼는데 여기는 내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벗고 싶어 몸부림치지만 몸부림치는 건 생명 탄생의 강한 의지를 말하는 거야. 자, 당신의 의지야. 나를 벗고 싶어서 내 마음속에 있단 말이야. 여기는 자, 여기 지금 내 안에 있다는 얘기는 내 안에는 내 마음속에는 꽃이 있다는 얘기야. 생명이 있다는 얘기야. 개화, 꽃이 피었다. 개화. 이게 바로 내 마음속에 있다는 얘기지. 생명 탄생이 강한 의지, 몸부림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내게서 당신이 떠날 때면, 내 마음속에 있는 당신이 떠날 때면 이라는 얘기는 나뭇가지에 있던 생명이 자, 점점 커가서 꽃이 되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내게서 당신이 떠날 때면 이건 꽃이 되는 거지. 꽃이 되는 과정.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꽃이 되는 과정. 이게 바로 당신이 나를 떠나가는 거야. 내 목은 갈라지고 실핏줄이 터지고 내 눈, 내 귀, 거덜난 몸뚱이 갈기갈기 찢기고 라고 되어 있네. 여기는 지금 내가 있잖아. 여기는 생명탄생. 그러면 여기서는 마지막이 꽃이거든. 이 생명탄생의 과정을 있잖아. 과정을 견뎌내야 누가 견뎌내냐면 내가 견뎌내야 되는 거야. 아까 선생님이 뭐랬지? 생명탄생은 뭐하고 똑같은 고통이라고? 이별하는 거하고 똑같은 고통이라고 했잖아. 이별의 경험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이별하면 님을 보내는 건데 보내는 아픔이나 생명이 새로 탄생하는 거나 전부 다 아주 고통스럽고 처절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부서지고 여기 봐봐. 이 부분들이 전부 다 견뎌내야 되는 거야. 아픔이다. 나의 아픔이다. 나의 고통이다.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결국은 나는 인내하고 그 다음에 희생하고 그래야지만 새 생명과 만날 수 있다. 새 생명.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게 몇 회냐? 잠깐만. 1연, 2연, 3연, 4연부터 4연, 5연, 6연. 4연부터 6연까지는 전부 다 내가 견뎌내야 되는 고통을 견뎌내야 되는 인내와 희생이라고 봐야 되겠지.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 생명 탄생을 맞이하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여기는 보면 뭐라 그러냐면 자, 나는 울고 싶거든. 이제 미안해. 자, 고통 한번 따져볼게. 내 목은 갈라지고 내 눈, 내 귀 거덜난 몸뚱이가 되고 갈기갈기 찢긴대. 참아내야 돼.
나는 울고 싶고 또 웃고 싶고 토하고 싶고 벌컥벌컥 물사발을 들이켜고 싶고 그 다음에 길길이 날뛰면서 절편보다 희고 고운 당신, 절편보다 희고 고운 당신이 바로 생명이라고 얘기했지. 잎잎이 뱉어낼 테지만 잎잎이 뱉어낼 테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마지막의 결과는 이런 거란 말이야. 여기 화자는 알고 있어. 왜냐하면 희고 고운 당신이 나뭇잎 하나 뱉어낼 게 분명하지만 나는 저 목이 갈라지고 눈, 귀, 거들나 몸뚱이 찢겨도 울고 싶고 웃고 싶고 토하고 싶어도 이 고통 들어온 상황을 물 마시고 싶은 이 상황을 다 견뎌내야 한다는 얘기야. 그래야지만 생명의 탄생을 보고 맞이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과정이 되게 힘들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부서지고 무너지며 당신을 보낼 일이 아득합니다.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아득하다, 막막하다, 꿈 같습니다. 역시 운율이 느껴지는 경어체의 비유입니다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 절편보다 희고 고운 당신, 이건 비유적 표현이 나왔고 비유적 표현이 나왔다는 부분이 절편보다 희고 고운 당신, 비유의 표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고통의 과정, 아픔의 과정 이런 것들이 모두 탄생과 관련된 새 생명을 맞이하고 또 만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나는 견뎌내야 되고 희생과 인내로 이겨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당신은 내 안에 있지만 나는 당신을 어떻게 보내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잘못 해석하면 내가 있잖아. 당신을 보내드리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게 이별이잖아. 표면적으로는 이별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보내는 이별의 과정의 고통은 진짜 말하고 싶은 게 생명 탄생이라고. 알겠지? 무슨 말이지? 겉에 현혹되면 안 돼요. 나는 내 안에 있지만 나는 당신을 어떻게든지 보내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망만 손으로, 아주 작은 손, 뻗센 내 가슴 쥐어뜯으며 발구르는, 뻗센 내 가슴 쥐어뜯으며 발구르는 당신. 이렇게 됐지, 그지? 요거는 꽃이 피기 전에, 바로 직전에 어떤 모습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생명이 탄생할 때 바로 직전에 뭐 고통이라든지 아니면 뭐 처절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 거고, 맨 마지막에는 당신이라는 명사로 끝났다. 이렇게 된 게 꽃피는 시절이야. 처음에 얘기했던 거 잘 기억해야 돼. 왜냐하면 이건 이별 얘기가 표면적으로 나왔지만 실제로는 생명 탄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잘 봐라.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시적 화자야. 자, 화자. 자, 내 안에 있는 걸 보내준다 그랬잖아. 선생님 봐봐. 내 안에 있는 걸 보내준다 그랬잖아. 그러면 생명은 내 안에 있는 거지. 그리고 이 내 안에 있던 것이 나온 게 잎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나는 나뭇가지지, 나뭇가지.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나뭇가지가 있잖아. 잎을 피워내는 거야. 잎을 피워내고 꽃을 피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꽃은 나뭇가지 속에서부터 시작됐다고. 그걸 내 마음, 내 안이라고 얘기한 거지. 그리고 나뭇가지에서 잎이 나오는 걸 내가 내 마음에서 당신을 보낸다고 얘기한 거지. 이해됐어? 무슨 말이지? 잘 생각해봐. 그냥 사람이 아니고 나뭇가지라면 나뭇가지 안에서 새 잎이 나오고 새 잎은 자라서 뭐 꽃이 되고 꽃은 열매가 되고 이런 과정을 겪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나뭇가지 안에 있던 그 생명, 잎, 꽃 과정 중에서 잎이라는 게 나뭇가지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온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 되고, 여기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시적 청자가 있어. 시적 청자. 청자는 당신이었잖아, 당신. 그럼 당신은 아까 계속 생명이라고 했는데 생명의 구체성을 띠면 바로 꽃이야, 꽃. 나뭇가지 안에서 시작된
이 생명은 밖으로 잎이 되고 꽃이 피는 거, 꽃. 그러니까 당신은 꽃 혹은 꽃 맹아리라고 하지. 맹아리. 맹아리 알지? 어? 나중에 꽃은 봉우리가 되잖아. 맹아리는 꽃이 피는 시작하는 그 씨 같은 거지. 씨앗 같은 거지. 그지?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다. 당신은 바로 청자가 되겠고 청자는 꽃 혹은 꽃맹아리 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생명탄생의 경이로움을 얘기했는데 시적 화자인 나뭇가지가 견뎌내는 건 희생 그리고 인내 이걸 이겨내야지만 결국 꽃이라는 생명탄생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과정은 경이로움이라고 해야 되겠지. 경이로운 과정을 통해서 꽃이 피는구나, 생명탄생이 완결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어. 자, 그러면 이제 표현상의 특징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경어체. 비읍니다가 계속 반복돼서 분위기상 경건한 분위기 이런 거 나왔고 운율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게 의인화야, 의인화. 자, 의인화. 그러면 나뭇가지를 뭐라고 했냐면 나라고 의인화했고 그 다음에 꽃 혹은 꽃맹아리를 당신이라고 의인화했어. 의인화된 표현이 있다. 세 번째, 명사로 종결했어. 맨 끝에 당신으로 종결했지. 이거는 뭐 어떤 시든지 똑같아. 명사로 행이 종결되거나 연이 종결되면 시적 여운이 남는다라고 하는 거야. 할 말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서술어를 얘기하면 얘기를 다 한 것 같은데 당신 하고 끝나면 뭔가 그 뒤에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 나잖아. 그지? 그걸 여운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 다음에 표현법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역설법도 나오고요. 반복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은유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위에서 뭐가 나왔지? 아까 나왔던 표현법 뭐가 나왔지? 반복, 점층? 점층도 나왔어. 점층.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표현법 두 가지 이상 나오면 다양하다고 얘기했으니까 다양한 표현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시다. 자, 마무리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절대로 이별로 해석하면 안 되고 생명이 탄생하는 과정 중에 정말 경이롭기도 하지만 인고, 희생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꽃피는 시절 이성복의 시였다.